네, 다음 소식입니다.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봤습니다.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.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들어섭니다. 피해자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법원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,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.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, 무고 등 오 전 시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재판부는 오 전 시장과 피해자의 관계로 볼 때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쟁점이 된 강제추행 치상 혐의도 인정했습니다.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본다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오 전 시장에 대해 엄벌을 촉구해온 여성단체는 형량이 검찰 구형에는 못 미쳤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. 권력한 성폭력을 뿌리뽑고 성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 데 부족하다. 권력자의 죄를 더 엄중히 묻지 못하였다.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피해자와 함께 맞서 나갈 것이다. 검찰과 오 전 시장 양측 모두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. 네, 징역 3년의 법정 구속, 오거돈 전 시장에 내려진 1심 판결입니다. 지난해 4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전격 사퇴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. 사건을 쭉 취재해온 정민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정 기자 어서 오십시오. 네. 자, 오 전 시장 사퇴 이후 수사부터 그리고 오늘 이 선고까지 계속 취재를 해오셨는데 그간의 그 과정을 한번 정리를 쭉 해주시죠. 네,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를 한 건 지난해 4월 23일이었습니다. 취임을 한 지 1년 10개월 만이었고 임기를 반도 채우지 못했던 시점이었는데요. 사실 이런 갑작스러운 사태보다 더 충격을 준 거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. 직원을 강제 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난 건데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. 곧 오 시장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요.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영장 실질 심사도 2차례나 받았는데 이때는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. 결국 검찰은 지난 1월 불구속 상태에서 오 전 시장을 기소했습니다. 이후 3월로 예정됐던 공판이 보궐선거 이후로 연기가 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. 네. 오늘 이제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. 네,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해주시죠. 네,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모두 4가지인데요. 강제추행, 강제추행 미수, 강제추행 치상, 무고 혐의입니다. 이 가운데 오 전 시장이 이미 혐의를 인정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, 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무고 혐의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쟁점이 없었습니다. 이제 남은 건 이제 강제추행 치상인데요. 오 전 시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강제추행 치상은 인과성이 부족하다면서 계속 부인을 해왔습니다.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보니까 치매 진단을 받아가면서까지 이 혐의를 벗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건데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. 오 전 시장과 피해자의 관계 또 범행을 보면 정신적 상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봐서 인과관계를 인정을 했습니다. 여기에다가 시장이라는 우월적인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범죄라고도 지적을 했는데요. 인지 능력 장애 역시 범행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. 네,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만큼 법정 안팎의 관심도 좀 뜨거웠을 것 같습니다.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목이 쏠린 판결이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방청 인원을 제한을 했습니다.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됐는데 이미 2시간 전부터 법정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. 선고 과정은 일단은 순탄했는데요. 다만 오 전 시장이 선고를 드리면서 잠시 휘청거려 법정 경위들이 오 전 시장의 상태를 살피기도 했습니다. 선고가 끝난 뒤에는 재판을 맡은 류승우 부산지법 형사 6부 부장판사가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. 이 역시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닌데요. 류 부장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기세등등하게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고 거침없이 성폭력 범죄를 한 피고인이 서 있는 걸 보면 측은함을 느낀다면서도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합니다. 이렇게 꼬집었습니다. 네.
자, 끝으로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온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설명해 주시죠. 네, 일단 뭐 피해자 측에서는 항소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는 전해졌습니다. 예. 피해자를 돕고 있는 부산 성폭력 상담소 측은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이 항소 시기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. 다만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일단 확정된 건 없다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. 네.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선고가 검찰 구형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면 항소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서 검찰의 구형이 7년이었던 만큼 항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오전 시장 측은 뭐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재판 과정에서 줄곧 부인을 해왔기 때문에 네. 강제추행 치상을 인정한 이번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 항소심이 열리게 된다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계속 취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